은퇴 후 평생의 꿈이었던 세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5년 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꿈꾸던 여행을 떠나는 상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바로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한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는 은퇴 후 5년 동안 세계 곳곳을 누비며 꿈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현재는 모든 것을 잃고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은퇴 후 자유롭게 떠나는 여행은 많은 이들에게 꿈의 삶으로 여겨지지만 이 남자의 사례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위험과 현실을 보여줍니다. 여행 중 겪은 예상치 못한 사건들, 재정적 압박,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들이 그를 지금의 상황으로 몰아넣었죠. 뉴스에서는 은퇴 후 경제적 파산을 경험한 사람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충격적인 통계를 보여줍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후 여행을 떠난 사람들 중 35%가 예상보다 빨리 예산을 소진하고 다시 일터로 복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행은 정말 꿈 같은 경험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현실의 벽을 마주해야 하는 도전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여행의 기대와 현실을 함께 탐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퇴 후에도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삶의 중요한 선택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송남기님은 30년간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들에게 문학의 아름다움과 삶의 깊이를 가르치는데 전념했습니다. 그는 교단에서 책과 글을 통해 세상의 다양성과 삶의 의미를 전달했지만 정작 자신은 가슴 한편에 묵혀둔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을 직접 발로 걷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껴보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학생들에게 말했죠. 책은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고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지만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정작 저는 그걸 해보지 못했어요. 은퇴를 맞이하며 그는 이 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삶의 거의 절반을 교단에서 보낸 그였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시간을 위해 짐을 꾸릴 때가 온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평생 꿈꿔왔던 유럽 여행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설렘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그는 지중해 크루즈를 선택했습니다. 떠날 준비를 마치는 동안 그의 마음은 마치 학생 시절로 돌아간 듯 두근거렸습니다. 크루즈에 탑승한 첫날, 그의 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푸른 바다와 그 위에 반짝이는 햇살, 그리고 고급스럽게 꾸며진 크루즈 내부는 그를 단숨에 매료시켰습니다. 아침이면 선상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부드러운 바다 바람을 맞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별빛이 쏟아지는 갑판 위에서 클래식 음악 연주를 들으며 와인을 즐겼습니다. 크루즈 위에서 맞이한 첫 아침, 지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내가 진짜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항구에 정박할 때마다 새로운 도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작은 해안 마을에서는 현지인들과 함께 싱싱한 해산물을 맛보았고 고대 유적지를 걸으며 역사의 웅장함에 감탄했습니다. 그리스의 한 시장에서는 가판대에 가득 쌓인 향신료와 신선한 과일의 향기를 맡으며 삶의 소소한 행복을 즐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지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삶과 이야기에 깊은 공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한 노부부가 들려준 이야기가 제 삶과 닮아 있어서 놀랐어요. 완전히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도 같은 고민과
열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했죠. 여행 중 그는 자신이 과거에 학생들에게 했던 말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삶은 책으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보고 느끼며 얻는 가르침은 그 깊이가 다르다고 말했던 자신이 이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몸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교사로 살면서 익숙한 일상에 안주했던 제가 이 여행을 통해 새로운 시각과 감각을 되찾는 기분이었어요. 그는 매일의 경험을 사진으로 남기고 이를 SNS에 기록하며 친구들과 공유했습니다. 사람들이 남긴 댓글은 그의 여행을 더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멋지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반응들을 보면서 자신이 정말 특별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여행은 송남기님에게 설렘과 행복,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이 여행을 시작으로 더 많은 세상을 보고 경험하고 싶다는 욕구에 사로잡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미 다음 여행의 목적지를 떠올리며 그는 더 큰 기대감으로 가슴을 채웠습니다. 이번 여행이 이렇게 특별했다면 다음 여행은 얼마나 더 놀라울까? 라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첫 여행에서 느낀 짜릿한 자유와 설렘을 잊을 수 없었던 송남기님은 유럽을 시작으로 아시아, 북미, 남미까지 매년 새로운 여행지를 찾아 떠났고 그렇게 5년 동안 그의 여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행이 길어질수록 처음의 설렘은 희미해지고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그의 삶을 천천히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로 그를 덮친 것은 재정적인 압박이었습니다. 여행 초반에는 평생 모아둔 자산이 충분하다고 믿었지만 매번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이 반복되면서 불안감이 그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새로운 도시로 향하는 여행길에 그는 지갑 사정을 떠올리며 불편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년, 3년이 지나면서 예산이 점점 빠르게 줄어드는 걸 보며 내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여행 중 돌발 상황들은 그의 예산을 계속 뒤흔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항공편 변경, 계획에 없던 고급 투어, 현지에서의 쇼핑 등 한 번의 선택은 사소해 보였지만 그것들이 쌓여 거대한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고급 호텔로 업그레이드하고 또 한 번은 현지 특산물을 산다고 과소비했어요. 작은 선택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 선택들이 얼마나 무거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게 됐죠. 그의 재정적 압박은 점점 더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비행기를 예약할 때마다, 숙소를 고를 때마다 그는 점점 좁아지는 선택지 속에서 고민해야 했습니다. 특히 남미 여행 중 갑작스러운 고열로 현지 병원을 찾게 되었던 일은 그의 불안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그곳에서의 비싼 의료비는 그의 예산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 순간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병원비를 지불하며 동시에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산을 아끼기 위해 선택한 낮은 품질의 숙소에서 곤란한 상황을 맞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숙소 예약이 취소되면서 급하게 밤늦게 대체 숙소를 찾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평소보다 몇 배나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작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남기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여행을 포기할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몇 년 동안 여행은 점점 더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도시와 낯선 환경이 주는 설렘을 놓칠 수 없었고, 매번 이번이 마지막 일지도 몰라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또다시 가방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재정적 압박과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그의 여정을 무겁게 짓누르며 조금씩 더 많은 부담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단지 금전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이어지는 여행 속에서 송남기님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공허함과 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도시를 향해 떠나는 길은 여전히 설렘을 동반했지만 그 설렘은 금세 익숙함과 쓸쓸함으로 바뀌곤 했습니다. 매번 새로운 풍경을 마주하며 자유로움을 느꼈지만 그 자유가 주는 무게 또한 점점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엔 여행이 제게 해방감을 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행을 떠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책임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는 자신의 삶이 점차 텅 비어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매번 떠날 때마다 그는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이번 여행이야말로 내게 진정한 답을 줄 거야. 하지만 기대는 번번이 깨졌고 여행이 끝날 때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더 깊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낯선 도시에서의 새로운 경험은 여전히 흥미로웠지만 더 이상 그것이 자신의 삶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행을 반복하며 점점 더 익숙해지는 일정과 패턴 속에서 그는 새로운 자극을 찾는데 점차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도시도 저 도시도 다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새롭고 특별했지만 이제는 그냥 또 다른 여행지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는 삶의 방식이 그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여행을 통해 자유를 누리고자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계속되는 여행이 또 다른 형태의 속박처럼 느껴졌습니다. 여행을 떠나지 않으면 불안하고 떠나면 또 다른 불안이 뒤따랐어요. 이게 정말 제가 원했던 자유일까요? 특히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매번 떠날 때마다 그는 점점 더 그들과의 연결이 희미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여행 중에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으려 노력했지만 대화의 내용은 점차 얕아졌고 만남의 빈도도 줄어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면 가족들이 이미 저 없이도 잘 지내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게 쓸쓸하면서도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더군요. 친구들 역시 그가 없는 동안 새로운 관계와 취미를 통해 자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남기님은 자신이 단순히 떠도는 삶에 갇혀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은퇴 후에도 다들 뭔가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길 위에 있는 것 같았죠. 제게 남은 게 무엇인지 모르겠더군요. 이 모든 상황은 그의 내면에서 더 큰 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여전히 떠나고 싶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왜 떠나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행을 멈추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그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이 여행이 끝난 뒤 내 삶은 어떻게 될까? 그의 고민은 깊어져 갔고 여행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탈출구가 아니었습니다. 송남기님의 여정은 설렘과 즐거움을 넘어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려운 선택으로 그를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송남기님은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한동안 멍하니 집안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든 공간이었지만
낯설고도 고요한 정막이 그를 감쌌습니다. 벽에는 여행 중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각 나라에서 가져온 기념품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년 동안 정말 많은 곳을 다녔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하지?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떠도는 대신 이곳에서 무언가를 시작하면 어떨까? 그날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집안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방 안 깊숙한 서랍을 열자 어릴 적부터 간직해온 소중한 물건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래된 앨범 속에는 풋풋했던 청년 시절의 사진이 가득했고 한쪽에서는 낡은 스케치북도 발견되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그는 대학 시절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리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이 열정은 어디로 사라졌던 걸까? 그는 문득 자신을 되찾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정리된 집안은 그의 마음도 정돈시켜 주었고, 그렇게 그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정원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난 정원은 마치 자신을 닮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랐지만 작은 화분 하나에 꽃을 심으며 그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매일 아침 정원에 나가 흙을 만지고 물을 주며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그의 하루에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꽃 한 송이가 피어나는 걸 보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채워지는 기분이었어요. 흙을 만지는 순간 제 삶이 다시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하는 도자기 수업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쯤 시도해 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수업은 그에게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차가운 흙을 손끝으로 느끼며 그것을 빚어가는 과정은 낯설지만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엔 흙을 만지는 게 어색했지만 점차 손끝에서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즐겁더군요. 완성된 도자기를 손에 들었을 때 느꼈던 성취감은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쁨이었어요. 수업 중 그는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다시금 관계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를 담아낸 작품들을 함께 감상하며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은 단순한 배움을 넘어 그의 삶에 큰 활력을 더해 주었습니다. 도자기를 빚는 동안은 온전히 현재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시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불러 산책 모임을 주선하고 함께 과거를 추억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한 친구가 남기야, 이렇게 다 같이 걷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걷고 대화하며 제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그 순간이 참 따뜻했죠. 이러한 작은 변화들은 그의 삶을 차츰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여행 중 만난 사람들과의 일회성 관계와는 달리 그는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도자기를 빚으며 형성된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더 깊은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송남기님은 이제 여행 중 얻었던 경험을 자신의 일상에 녹여내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거를 추억하며 앞으로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갈 새로운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더 이상 화려한 풍경을 좇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는 곳에서 자신의 세계를 풍성하게 가꾸어가는 여정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여행이 주었던 즐거움도 소중했지만
지금 이 순간, 이 공간에서 느끼는 안정감이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아닐까. 송남기님의 새로운 여정은 떠남이 아닌 머무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조용하지만 풍요롭게 그리고 깊이 있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떠나는 여행과 머무르는 일상이 어우러진 삶은 그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선사했습니다. 자신만의 균형을 찾은 지금,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질지 기대와 설렘을 느끼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행은 분명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어요. 하지만 제 삶의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진정한 행복은 결국 내가 속한 이곳에서 만들어가는 거라는 점이었죠. 이제는 더 이상 어디로 떠나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요. 이곳에서 제가 만들어갈 이야기들이 더 기대되니까요. 송남기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깨달음을 남깁니다. 여행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자극과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그것이 곧 행복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떠남과 머무름, 설렘과 안정, 그리고 자유와 책임의 균형 속에서 찾아지는 법입니다. 우리는 때로 외부에서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더 멀리, 더 새로운 곳에서 우리의 행복이 숨어 있을 것이라 믿죠. 하지만 송남기님의 경험은 행복의 씨앗은 이미 우리 안에 있으며 그것을 발견하고 키워가는 과정이야말로 더 중요한 여정임을 알려줍니다.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용기만큼 익숙한 곳에서 삶을 재발견하고 가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떠남이 자유를 주었다면 머무름은 삶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삶의 균형을 찾는 여정은 누구에게나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모험을 선택하는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현재의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송남기님은 여행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경험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방향을 고민할 때 그의 이야기는 강력한 영감이 되어줄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통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송남기님의 이 메시지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합니다. 여러분도 송남기님처럼 자신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며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길 응원합니다. 누구나 인생의 길에서 길을 잃을 수 있지만 언제나 새로운 출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모든 발걸음은 우리만의 빛나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선택과 여정을 지지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